자, 봅시다. 그래서 거기 1158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158번 보시면 AB가 여기 동그라미 칠게 누구니? 실수 동그라미 쳐볼까? 1158번 가볼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 그럴 때 절대 부등식이 아닌 거 골라봐라. A 더하기 A분의 1이 2보다 커나 첫 번째 이거지. 답이 이미 나왔네. 요거든? 이거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산술기하지. 산술기야. 그래서 조금 이따 요거 하겠지만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커놨다야. 너희들 한번 뭐 공수 툴을 한 번이라도 배웠으면은 산술 평균 알고 있지? 개념이? A 더하기 B잖아. 두 개를 더한다면 이룬다는 거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산술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A, B가 모두 뭐일 때? 양수일 때만 성립이 돼. 음수일 때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얘가 2보다 크거나 나왔다는 얘기는 요 놈이지. 그래서 항상 산술기하는 구조가 이렇게 돼. 네모 더하기 세모. 여기 양변에 1을 곱해주시면 2 루트의 네모. 요 구조가 나오지. 요 구조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의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얘하고 얘 더했대. 양수 조건이 붙었다면은 만족할 수 있지.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요놈 곱하기 요놈이니까 1 돼가지고 요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A, B가 양수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음수에서는 절대 산술기가 못 쓴단 말이야. 답이 나왔어. 이미. 실수잖아.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 조건으로는 부족해. 얘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조건? 양수 조건이 필요하다. 답은 이미 나왔지만은 2번 가볼게. 요게 가장 대표적인 실수 조건 붙었을 때야. A제곱에 A 플러스 1이지. 얘가 항상 0보다 크냐 이거야. 우리가 실수 조건 붙었을 때는 항상 완전 제곱식을 만들 생각해 줘야 돼. 봐. 얘는 A 더하기 2분의 1. 그치? 이거의 제곱이지? A제곱, 그 다음에 2배 이거 하면 요거,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3을 적어주시면 되잖아. 맞지? 그런데 A가 지금 실수가 들어가. 여기 A 자리에 실수가 들어가.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거기다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얘는 누구보다 커? 얘는 항상 4분의 3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아무리 작아도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인 거지.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지. 3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 얘가 4B보다 크다 이랬어. 넘어봐. 넘겨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되지? 얘 넘어가면 곱셈 공식 펴져. 그러니까 얘는 항상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지. A, B가 실수값이니까. 그렇지. 얘도 절대 부등식. 그럼 4번 가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얘가 2배의 A 더하기 B 빼기 1이야. 그럼 넘겨볼까? A제곱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B의 제곱에 얼마니? 마이너스 2B 이게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 그치? 그럼 얘는 완전 제곱수 두 개잖아. A 빼기 1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완전 제곱수 두 개 나오니까 얘도 절대 부등식.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5번은 절대값 A 플러스 1 얘가 요게 항상 성립하냐 이거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지 보이고 싶어. 그러면 대소비교잖아. 요 놈이 얘보다 큼을 보이려면 둘 중에 하나지?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봐야 된다. 그런데 절대값 있는 경우 뭐 한다? 제곱해서 뺀다. 그러면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요거를 제곱한 걸 빼볼게.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요거를 제곱한 거에서 절대값 A 플러스 1을 제곱한 거 얘를 빼볼 거야. 요게 0보다 크면 양수가 나오면 앞에 게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성질을 쓸 거냐면 절대값 A의 제곱하고 A의 제곱 같다. 요 성질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적어줬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요 성질을 적용시키면 앞에 거의 제곱 A 제곱 그 다음 2배 이거니까 이 절대값의 A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요거 얘를 하나로 보면은 얘는 뭐와 같다? A 더하기 1의 제곱과 같아. 그치? 요거 쓰면은 그러면 빼주시면 여기 A제곱 되고 마이너스 2A의 빼기 1 되겠어.
그럼 요거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2로 묶으면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A 되겠지. 되니? 그러면 봐봐. 지금 봅시다. 지금 절대부등식이 아닌 거 골라라 이거지? 그럼 A가 지금 양수라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렇지? A에서 A 뺐으니까. 음수라면 뭐가 되겠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A가 음수야? 그럼 얘 마이너스를 달아줄 거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2A 되고 여기서 붙었으니까.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양수 아니니? 그렇지? A가 음수일 때도 양수 나와? A가 0일 때는 당연히 0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 수 있어. 됐니?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얘도 절대부등식인 거지. 다시 한번. A가 양수면 뭐가 돼? 그냥 벗겨내니까 0이 돼. A가 0일 때에도 0이 돼. A가 음수일 때는 뭐가 된다?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4AB가 나와? 왜냐면 마이너스 붙여주고 벗길 거니까. 근데 A가 음수일 때니까 얘가 음수면 마사고 뺐으면 양수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양수이거나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0보다 커놨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절대부등식이지. 그래서 실수 조건 붙었을 때 내시는 얘들아 뭐가 많이 나올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유형 2번에 1066번하고 1067번 얘가 완전 단골 문제야. 괄호 넣기하고 괄호 넣기. 두 문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봐봐. 내가 두 문제 다 해볼게. 먼저 1166번 가볼게. 요 둘의 차이점을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어. 1166번 가봅시다. 얘를 증명할 거야. 뭘 증명할 거냐면 절대값에 A 플러스 B 얘가 요거임을 증명할 거야 얘들아. 이걸 증명할 거야. 그치? 그러면 우변이 자변보다 큼을 증명할 거야. 그러면 대소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보는 거지. 그렇지? 요 비율을 구하는 건 얘들아 이거는 대수 가야 나와. 지금 여기 공수처에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둘 중에 하나인데 절대값이 있을 때 뭐 한다? 제곱해서 뺀다. 그럼 나는 요거를 제곱한 거에서 이거를 제곱한 걸 빼볼 거야. 그렇지? 걔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큰 거지. 그러니까 나는 방향 어떻게 잡았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거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을 빼보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제곱에서 뺄 때는 제약 조건이 있었지. 어떤 조건이니? 쟤를 잊으면 안 돼.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야. 그 차이점을 잘 인식하라고 봐봐. 1166번하고 1167번 봐봐. 1167번 봐봐. 차이점이 느껴져? 1167번은 이게 양수라는 우리 확신이 들 수 있니?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얘들아 이게 항상 양수야? 뒤에 게도 절대값이 크면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눠야 돼 얘는. 거기 봐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1167번은 1번, 2번 케이스 나눴지? 보이니? 그러니까 요 두 문제의 차이점을 좀 인식하라고. 이게 내신에 둘 다 나오는데 이 차이점을 인식 못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봐봐. 기본기는 요거지? 제곱해서 뺄 때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야. 꺼졌니? 괜찮니?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66번 같은 경우는 얘도 양수니까 그냥 편하게 제곱해서 제곱 빼면 되는 거고 1167번 같은 경우는 얘가 양수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요게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나눈다는 얘기야. 그 차이점. 답안 구성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를 구별 못하면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봐봐. 그럼 요거 볼게. 66번을 먼저 합시다. 그러면 지금 얘는 양수니까 제곱해서 그냥 편하게 빼면 되겠구나. 요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요거 쓸 거야. 지금 요거. 그지?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 A제곱. 얘 제곱하면은 B의 제곱 되지? 절대값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2배. 여기서 요게 되겠지. 합칠 수 있다. 요거 썼어 지금. 이거에서 얘를 하나로 보면은 절대값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되니? 여기까지. 그럼 요거 없어지잖아. 그럼 남는 게 누구 남아? 얘는 2배에 묶어주시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케이스 분리해야지 이제. 봐봐. 이 AB의 부를 몰라 우리가. AB의 부를 모르니까 얘를 세 가지로 나눠볼게. 케이스는 AB가 양수일 때 있고 AB가 0일 때 있을 거고 AB가 음수일 때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양수가 되면 그냥 벗길 거 아니야. 그냥 벗게 되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0일 때는 0이면 그냥 0에서 0 뺐으니까 당연히 0인 것이고 음수일 때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얘랑 똑같아. 지금 마이너스 AB 얘랑 붙었어. 요거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4AB가 나오는데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되지. 그렇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모두 다 뭐야? 0 아니면 양수야. 그러니까 따라서 항상 뭐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말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이렇게. 그러면 항상 우리가 부등식 증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등호가 성립한 순간이 가장 작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요 경우거든. 최소가 발생하는 요거. 부등식 증명에서 관례상 항상 여기다 뭘 적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적어야 돼. 왜냐면 어차피 관심 있는 게 가장 최소가 되는, 즉 0이 되는 순간에 가장 관심 있거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어느 순간이다? 요 두 개 순간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뭘 적어야 돼?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반드시 적어야 돼. 얘 안 적으면 감점이 매우 심해. 부등식 증명 파트에서는 얘가 이쪽에 약속같이 돼 있단 말이야. 등호 성립 조건을 표기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 볼까? 그래서 항상 괄호 넣기가 문제가 나오면, 그치? 괄호 넣기 문제가 나온다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등호 성립 조건을 구멍 뚫어 놔. 봐봐. 그럼 가에 뭐 들어가야 되니? 가에 얘 들어가야 되지? 가에 얘가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러면 나는 누구 들어가? 등호 성립 조건 얘 들어가야 되지? 답은 나왔지? 그치? 해결했어? 이거 됐니? 그럼 얘랑 비교할게. 67번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 얘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좀 해서 안 틀려. 근데 67번도 많이 나오는데 저 둘의 차이점을 구별 못하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지. 67번 갑시다. 1167번 가보시면 여기서 증명할 건 뭐다?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지. 얘가 요거임을 증명하래. 그치?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큼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요거잖아.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걸 빼면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얘는 음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 두 번째 방식 제곱해서 빼는 거는 제약 조건이 있다. 이게 출발점이란 말이지. 그지?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거지. 얘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는 나눠서 해야 돼. 맞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볼게.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목살 두 개 잡아야 돼, 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지. 얘가 음수일 때 거기 보면은 우리 그치? 2번에 있는 거야. 나는 얘를 먼저 판단해 볼게. 얘가 음수일 때야. 얘가 음수면 제곱해서 대소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판단해. 그래서 봐봐.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음수야. 이때는 뭐냐면 좌변은 음수지. 얘가 지금 음수잖아.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지. 우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성립하지. 되니? 얘는 음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러면 항상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 줄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답안지. 됐어? 얘는 따로 판단해줘야 돼. 그러니까 성립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요 놈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일 때 봅시다. 이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뭘 사용할 수 있다? 제곱해서 빼는 거 방법 쓸 수 있다. 그러면 난 뭘 할 거다? 이놈을 제곱한 거에서. 즉, 절대값에 A 마이너스 B.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빼볼 거야, 누구를?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지. 얘를 제곱한 거 빼보겠다. 얘를 빼가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명 끝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질 적어 쓸게.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동일해. 그러면 요 놈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됐니? 이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 플러스의 2의 절대값의 AB가 되겠지. 합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요거 삭제가 될 것이고, 얘도 2로 묶어볼게.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요게 되지? 이게 될 거고, 요거 판단합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가 양수일 때, AB가 0일 때, AB가 음수일 때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 그럼 양수일 때는 그냥 벗기니까 0 나와. 0일 때는 당연히 0이고, 음수일 때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4AB. 똑같은 구조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지. 따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 지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뭘 적어야 된다? 등호 성립이지. 등호 성립 언제? 등호 성립이라고 하는 거는 얘잖아. 0이 되는 순간. 요 두 가지 경우지. 그래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우선 봅시다. 거기 67번 문제 볼게. 1번이 바로 요거야. 그럼 가에 들어갈 건 뭐다? 가에 들어갈 거 얘잖아. 얘가 들어가야 되지. 가에 요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해결됐고,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들어가야 되지. 거의 괄호 넣는 거는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아. 그렇지? 뭐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떨어놓고. 답이 나왔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실수 조건 붙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절대값이야. 제일 많이 나와, 얘가. 이 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점만 좀 기억해. 얘는 제곱에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목차를 두 개 잡아야 된다. 점수가 나눠서 들어간단 말이야. 점수가 주가씩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목차 두 개 잡아서 써야 돼. 주가씩 나왔을 때.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실수 조건 붙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로 넘어갑시다. 산술기하. 히터 키니까 좀 너무 더운 것 같다. 좀 줄일까? 여기 막 또 조는 것 같아. 자, 정신 차리고 산술기하 갑시다 이제. 이 산술기하는 게 중요도가 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앞으로 이제 대학 갈 때까지 계속 나와. 문제에 막 섞여 나온다는 거야. 그치? 문제에 틈틈이 계속 섞여서 계속 나와. 잊혀질 수가 없어,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3 졸업할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에 살짝 계속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는 뭐, 까먹을래 까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산술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A하고 B가 모일 때 얘는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하지. 양수.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어떠한 경우만 성립이 되냐면 양수인 경우만 성립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뭔가 근데 양수 조건이 뭔가 보여. 양수 조건이 보이면 항상 제일 먼저 의심할 게 뭐다? 산술기하야. 그렇지? 나중에 대수가도 또 나와. 그렇지? 로그에서 또 나오고 계속 나와, 얘는 끊임없이. 지원했어? 지훈이는 이거 이따가 이거 문제 어딨니? 오늘 복습 못 봤으니까 따로 집에서 해봐야 돼. 늦잠 잤니? 봐봐. 산술기 합시다. 그리고 지원이 앞부분 못 들은 거는 내 영상 녹화했으니까 유튜브로 봐. 일단 산술기 합시다. 그럼 산술기 내용은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양수 조건. 그 다음에 내용은 아까 전에 적었지만 이게 되지. 산술평균. 그치?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 통계학 하잖아. 그러면 평균 뭐 관련한 게 되게 많아. 7가지인가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3개 배웠었는데 조합평균마저 날라갔어. 그래서 지금은 딱 2가지 말면 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산술평균. 그지?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우리가 근데 흔히 근데 평균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지? 그지? 뭐 여러 과목 점수 평균할 때 어떻게? 총점을 과목수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기하평균. 요 내용이지. 그렇지?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우선은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건 이게 왜 성립하는지? 이게 왜 절대부등식인지? 그렇지? 그럼 얘를 그냥 빼보면 돼. 얘가 얘보다 큼을 보일 거면은 그냥 빼보면 돼.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 빼볼게. 그러면 얘는 통분합시다. 2분의 여기 a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2의 루트의 ab.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니? 이거.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2분의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바로 a제곱이지.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렇게 적고 보면은 얘는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지.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ab가 지금 양수야. 그렇지? 양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지? 얘들아, ab가 만약에 음수야. 근호 안에 음수는 뭐가 되는 거야? 허수야. 허수잖아. I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실수가 돼야지.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양수를 한정하는 거라고. 여기가 얘들 음수가 들어가면 되니? 음수의 제곱, 허수일 때는 우리 i의 제곱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렇지. 항상 0보다 크거나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가 양수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뭔가 양수 조건이 보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의심하자? 산술기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수 조건 보이면서 뭔가 최대 혹은 최소가 나와? 그러면 여지없어. 산술기야 그냥. 그래서 거기 증명하는 거 내가 1169번 해봤지? 그럼 이 산술기의 용도는 이렇게 돼. 봐봐. 여기서 우리가 구조를 적으면 이렇게 되지. 항상 이 구조지. 네모, 얘를 A를 네모라고 하고, 네모가 0보다 커, 세모가 0보다 커. 그럴 때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둘의 합은 2배 루트의 요 네모, 세모, 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용도를 알 수 있어. 산술기와 평균의 용도는 뭐냐면, 합이 일정하지. 얘가 고정된 값이야. 얘가 고정된 값이면, 요거는 곱의 최대값이지. 얘는 곱의 입장인데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를 쓰고 혹은 그 반대야. 이번엔 곱이 일정해. 곱이 일정하지. 얘가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고정돼 있어. 그럼 합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산술기합 평균이다. 산술기합 평균의 용도가 두 가지야. 그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혹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그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일정하면은 합곱 간의 관계지. 그거를 따질 수 있는 게 바로 산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뭐 1168번은 간단하게 한번 볼까 이거네요. 맛보기로.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여기 부등식 증명을 다 끝내버릴게요. 왜냐면 다음 복습 시험이 전범이다 보니까 명제. 오늘 코씨까지 그냥 끝낼 거야. 봐봐. 1168번 가시면 가해봅시다. x 더하기 y가 4일 때 이랬어. 그러면 xy.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이 돼?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거는 앞에 양수 이거지? 얘가 키워드잖아. 이 문제 키워드는 여기 있잖아. 양수 xy니까 뭘 사용할 수 있다. 산술기가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xy 되니? 딱 요 구조. 맞지? 그럼 여기 얼마? 4니까 xy는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지? 최대값 구했지? 그럼 나를 가볼까? 나에 보시면 xy가 3일 때 곱일정에 그럴 때 3x 더하기 4y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 이거야.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그러면 xy 양수니까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지. 그럼 뭐가 성립이 된다?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요놈 곱하기 요놈 4, 3, 12의 xy 되니? 여기까지. 항상 요 구조라고. 구조를 익히라고.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네모 세모. 그럼 요게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시라는 거지. 그럼 요거 얼마로 나와? 6으로 나오니까 얘랑 붙으면 12. 그러니까 최소값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요거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이어서 안 나오지. 그럼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 봐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얘는 별표 쳐야 돼. 봐봐. 여기서 1178번을 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실제로 이제 예전 학교에서 이거를
진짜 이런 식으로 냈어. 봅시다. 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 얘기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다. 우리 산술기하 평균 요놈인데 증명했잖아? 그러면 등호 성립을 언제 한다? 등호 성립은 0일 때니까 A하고 B 같을 때지. 그럼 여기서는 등호 성립이 언제 된다? 등호는 네모하고 세모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그거 하나만 추가할게. 그러면 1178번을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얘가 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시험에 나온 학교들이 꽤 있었어. 봐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지금 A가 양수고 B가 양수지 얘들아.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4 이거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16이야. 이걸 최소값으로 구하는 과정이래. 오답 노트 1부다 이랬어.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봐봐. 잘못된 풀이 한번 해볼게. 잘못된 풀이. 지금 문제도 그거지. 잘못된 풀이로 한 거에 문제점을 지적하라 이거야. 그러면 봐봐. 이걸 내가 이렇게 풀었어. 오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 오답을 만들어 볼 건데 얘가 양수, 얘 양수지. 그럼 뭐가 성립이 돼? 산술기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 A 더하기 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이런 곱하기 이놈이니까 B분의 4A. 이게 성립하게 되겠지? 그 다음 얘도 양수, 요것도 양수니까 여기서 B 더하기 A분의 16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이런 곱하기 이놈이니까 얘는 A분의 16B가 되겠지. 됐니? 양수니까 이 성립이 되잖아. 그러면 문제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각각 최소값끼리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2를 곱할게. 2를 곱하면 4가 될 거고 루트에다가 요거 두 개 곱했으니까 B 약분되시고 A 약분되면 얼마 나와? 64. 8로 나오니까 8, 4, 32겠구나. 이렇게 해서 30이라는 답을 냈어. 아, 잘 풀었다. 이러면서 만족하고 있지. 이거 어디가 틀렸니? 근데 오답이라고 적어놨잖아. 그지? 실제 이 문제도 그거를 밝혀내라 이거잖아.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 문제가 나왔어. 이게 틀린 답안이거든? 어디가 틀렸어? 그걸 잡아내야 돼. 답안에는 반드시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틀린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뭘 배웠니?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 공부했지? 등호 성립 조건. 안 썼어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봐. 내가 지금 한 작업은 뭐냐면 요거의 최소값하고 요거의 최소값을 나란히 곱해서 답을 낸 거잖아. 그럼 이 첫 번째 경우에 최소가 발생하는, 즉 등호가 성립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A하고 B분의 4가 같은 순간이지. 맞잖아. 네모 세모 같은 경우가 등호 성립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경우는 A, B가 얼마일 때야? 4일 때 요게 최소가 발생한다 이 얘기야. 됐어? 그 다음 요거 볼게. 여기서 최소가 되는, 즉 등호 성립한 순간은 뭐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을 때야. 즉 B하고 A분의 16이 같을 때지. 이때는 AB가 얼마일 때니? 16일 때지. 문제가 딱 보이잖아. 문제점이. 그럼 봐. 내가 푼 방식이 왜 틀렸냐면 각각의 최소값끼리 곱해서 답을 냈단 말이야. 그런데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얘가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은 얘가 최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의 최소값끼리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틀린 이유는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가 절대 최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올바른 풀이 해볼까? 얘들아? 올바른 풀이. 지금 요거는 오답도 익혀야 돼. 오답이 왜 오답인지. 왜냐면 실제로 1178번 같이 나와. 실제 내신이. 틀린 부분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풀이하시고. 그게 서술형이야. 그치? 그럼 봐봐. 거기에 학생 풀이가 32가 나왔잖아. 이게 지금 요 오답이지? 그러면 제대로 된 풀이는 어떻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 게 바로 뭐냐면 산술기하를 2번 썼다 보니까 2번 쓰니까 여기서 불일치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개를 해야 돼.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를 한 방 쓰는 거지. 한 번.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AB. 요거 전개하면 AB분의 얼마 나와? 64.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시면 16. 16하고 4니까 20 나오지. 이렇게. 됐니? 전개하면 이해하냐? 1차하게 전개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산술기를 한 방 쓰겠다는 거야. 지금 A, B 모두 양수기 때문에 요거 양수지? 양수기를 곱했으니까 얘도 양수지?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다. 얘는 그냥 따라다닌다 생각하면 돼. 20을. 2배, 루트에 요런 곱하기 요놈이니까 얼마? 64. 그 다음에 20은 그냥 따라다니는 애야. 그럼 여기 얼마로 나와? 8일로 나오니까 8이 16. 그러면 36이 되겠지. 됐니? 올바른 정답은 뭐가 돼야 돼? 3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등호 언제 성립해? 등호. 이걸 적어야지.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요거하고 요게 같을 때야. 그러니까 AB의 제곱이 얼마일 때? 64일 때. 즉 AB가 얼마일 때? 8일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잘 나와? 이거 쓸 때 산술계를 2번 써가지고 각각의 최소값끼리 곱했을 때 왜 오류가 발생한지를 이해하시고 왜 오류가 발생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문구가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1178번 보시면 학생풀이가 그거야. 내가 했던 방식이고 그 가에 들어갈 건 뭐니? 가에 들어갈 건 AB가 4. 나에 들어갈 거는 AB가 얼마? 16. 요게 가에 들어갈 놈이고 요게 가에 들어갈 놈, 요게 나에 들어갈 놈이지.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거지. 거기 유제들 한번 집에서 반드시 해보시고 예시면 잘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도 많이 나오네요. 유형 5번 가볼게. 1182번. 산술계하는 뭐 한 2문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요즘은 뭐 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요 문제라든지 그거 하나에다가 산술계 활용 해가지고 산술계 한 2문제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182번 얘도 아주 중요하지. 얘도 내신에 아주 단골 문제야. 뭐 다음 시간에 구경하겠지만은 엄청 많아. 지금 x가 5보다 크다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거 우리 산술계 쓰려면 양수 조건 만들 거잖아. 5를 넘겨볼까? 5를 넘기시면 x 빼기 5가 양수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동그라미라고 보면은 x 마이너스 5가 양수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뭘 문제하면 x 더하기 x 빼기 5분의 1이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도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 식을 변형할 건데 양수인 거 누구 알고 있잖아. 누가 양수야? x 마이너스 5가 양수지. 그렇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5가 세팅이 돼 있잖아. 얘는 안 돼 있지. 그리고 산술계 쓰려면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오면 좋아? 역수 형태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 약분될 거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2개 곱할 거잖아. 곱할 때 이게 2개가 역수 관계이면 상당히 좋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변형할 거는 아니지. x-5 그대로 있으면 얘를 변형해야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적은 다음에 우리 수학에서 많이 쓰는 기법 있지? 뭐니? 줬다 뺏는 거 있지? 그치? 이렇게 여기다 5 더해주면 되잖아.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든 다음에 뒤처리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요거 양수지 뭘 쓸 수 있어? 산술계가 쓸 수 있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요런 곱하기 요놈 약분하면 1이잖아. 약분되니까 5는 그냥 따라다니는 상수 이렇게. 그러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최소값은 7이 되는 거야. 등호 언제 성립이 돼? 등호는 얘하고 같을 때지? 항상 우리 등호 성립 조건 뭐였어? 얘하고 같을 때. 그러니까 등호 언제 성립한다? x-5의 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다. 얘하고 같을 때니까. 그러면 양수 골라야 되니까 x-x가 얼마일 때? 6일 때다. 요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다 구했어? 요게 n이 되네? 요게 n이 될 것이고, 최소값을 m이라고 한대. 그럼 m은 얼마? 최소값은 7. 둘 다 구했지. 7하고 6. 2개 더하면 13. 얘가 뭐 단골 문제야?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술계 활용 가볼까? 요즘은 산술계 활용이 하나가 꼭 나와. 그래서 1189번 가볼까? 내가 산술계하고 지금 산술계를 배우니까 얘가 산술계야 내용인 걸 알지, 그냥 툭 하고 나오면은 잘
안 잡힐 수 있다는 얘기야. 1189번 가볼게. 음. 2시까지지 이게. 그치? 쉬는 시간 한번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좀 다 줄게.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코시 조금 하고. 그리고 어제 좀 복소수 좀 풀만했니? 어제 조금 어려운 게 있었지, 그지? 어제. 그래서 오늘은 복소수 뒷부분 좀 몇 문제 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푼 복소수 문제 보면 막 순서상 거는 게 많았잖아, 그지? 그런 게 좀 귀찮지만 그 애가 봐봐. 피할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왜냐면 복소수에서 나오는 킬러는 딱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인데, 그게 자주 나온단 말이지. 사람 괴롭히는 문제야.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막 풀려고 노력해봐야 돼. 그렇지? 우리 근데 기출에 자주 보이는 거는 이거를 도망갈 수가 없어. 마주쳐야 되는 문제야. 89번 가봅시다. 이거. 이거 볼게. 지금 길이가 60m의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뭐 쪼갰다 이 얘기지. 그럴 때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든다. 우리 전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봅시다. 가로하고 세로를 모르지? 직사각형. 지금 문제가 우리 전체의 넓이. 그럼 가로하고 세로를 모르니까 가로를 x라고 잡을까? 이거 모르잖아, 이거를. 가로를 x로 잡고 세로를 y로 해볼게. 그럼 이러한 모양,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 거다. 그러면 전체 합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지? 우선 60이 돼야 돼, 길이가. 그럼 x 몇 개 있니? x 2개 있지. y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럼 이거 합쳐서 얼마 돼야 돼? 우선 60이 되지. 그러면 딱 스타트가 뭐야? 우선 합이 일정하잖아. 아까 전에 우리가 산술계 용도가 뭐였지? 합이 일정할 때 고배최대값 구하는 거. 고형태 아니었니? 그러니까 뭔가 얘는 산술계 느낌이 난다. 그랬을 때 우리 전체의 넓이 구하라. 우리 전체 넓이는 xy잖아. xy.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딱 이거잖아.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요거 당연히 양수지. x는 길이니까. 요거 양수고, 얘도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양수지.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이 된다? 2x 더하기 5y 양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이런 곱하기 이놈이니까 10의 xy 되겠어. 됐니? 여기까지? 산술계 쓴 거지? 그지? 요거 양수, 당연히 양수잖아.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딱 산술계야.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인 거지. 그럼 요게 지금 60으로 고정돼 있어. 그럼 약분시키면 30이지, 30? 30이니까 제곱해 주시면, 제곱하면은 10의 xy가 9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y는 9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지금 문제는 최대값만 물어봤잖아, 얘들아. 우리는 공부하는 측면이니까 뭘 구해봐야 돼. 등호 성립 조건 반드시 조사해야지. 얘들아, 등호 언제 성립해? 등호 성립은 얘하고 얘가 같을 때지. 2x하고 등호 성립은 2x하고 5y가 같을 때 성립이 돼. 맞잖아. 그러면 여봐, 얘하고 같을 때래. 그럼 각각 나란히 얼마일 때? 30씩일 때지. 합이 60이니까 이거 1대니까 얘가 나란히 30씩 가질 때야. 그럼 x가 얼마일 때? x가 15, y가 얼마일 때? y가 6일 때. 요 때가 바로 등호 성립이 된다.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까지 당연히 잡아내야지. 문제는 물론 최대값만 물어봤지만 되겠니? 어. 60? 이거. 지금 내가 이걸 x로 봤어? 이걸 x로 보고 이걸 y로 봤단 말이야. 근데 전체가 길이가 60m가 돼야 되는데, 그럼 x는 몇 개 있니? 하나, 2개. y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요게 성립되겠지. 전체 길이가 60이다 이랬으니까 요거는 항상 근데 고정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합의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xy의 최대값을 묻는 거야. 그럼 구조가 어떤 구조다? 요런 양수 조건 붙었을 때 산술기하지. 우리 산술기하 구조가 항상 요 구조니까. 그치, 네모 더하기 세모 요 구조야.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얘는 2배 루트 네모 세모. 요 구조가 바로 산술기하니까 여기다 투입한 거지. 얘가 네모, 얘가 세모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요거 60이니까 약분시키면 여기 30. 양변 제곱하면 요게 나올 것이고. 되겠지. 그럼 좀 쉬었다가 코시 슈바르츠 보고 가도록 할게. 잠깐만 끌었다 합시다.